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팀빌딩 역량 강화 교육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팀빌딩 플랫폼 빅인메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빅인메이트의 대표 정윤섭입니다. 지난 4강에서는 스타트업 팀빌딩 목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5강에서는 스타트업 팀빌딩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프로젝트 관리라고 하면은 각 스타트업들마다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앱 개발이라든지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스타트업일 경우에는 앱 개발 프로젝트나 웹 서비스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콘텐츠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은 영상 제작이라든지 캐릭터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하드웨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제품 회로 설계라든지 하드웨어 제품 만든다거나 금형을 뜬다거나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각각 다른 프로젝트들을 어떤 분들이 리딩을 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은 두 가지의 인재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서 한 분야에 10년 혹은 20년 이상의 딥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스페셜리스트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의 분류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리스트라고 해서 여러 다방면적으로 A부터 Z까지 한꺼번에 프로세스는 얇고 넓게 알고 있지만은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깊게 알고 계시진 않은 분들을 제너럴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어떤 프로젝트는 제너럴리스트가 좋을까? 스페셜리스트가 좋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앱 개발 같은 경우에도 개발 부분만 만약에 총괄을 맡아주신다라고 하면은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앱 개발 안에서도 UI, UX, 클라이언트 개발, 서버 개발 이렇게 여러 분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에는 이 분야를 A부터 Z까지 어느 정도 전체 큰 그림을 이해하고 계시는 제너럴리스트들이 좀 더 좋겠죠. 근데 영상 콘텐츠라든지 독보적인 독창력 이라든지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한 분야에서 딥하게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단계나 예비 창업 팀에서는 과연 어떤 분들이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을까요? 대체적으로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프로젝트 관리자를 맡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적으로도 각 부문의 부문장이 되는 CTO나 CMO 아니면은 서비스 기획 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맡을 수도 있고, 처음에 스타트업을 시작하다 보면은 직급이라든지 직책 이런 체계가 없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자라든지 서비스 기획자라든지 처음에 아이디어를 발제하면서 이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PM을 맡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서비스나 제품, 콘텐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나마 PM을 더 맡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첫 번째로 좋고요. 두 번째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이클을 전체적으로 경험을 해본 사람이 프로젝트 관리자를 맡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계시면서도 각 팀원이라든지 각 부문별로에 있는 분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들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만약에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마감 기한을 정확하게 지키실 수도 있고요. 최소한의 산출물 또한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을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프로젝트 관리자를 해주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소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자가 한 명이 집도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회사가 10명이라든지 30명 이 사이에 있는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프로젝트 총괄 관리자가 새롭게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게 프로젝트 총괄 관리자가 생기게 되면은 각 부문별로 있는 개발팀이라든지 디자인팀, 기획팀, 마케팅팀, 콘텐츠 제작팀 이런 각 팀별로 이제 각 팀장분들이 각 팀의 프로젝트 관리자가 되실 거고요. 그 프로젝트들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총괄 관리자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정확한 프로젝트 관리자별로 업무 분장과 그리고 권한 위임이 같이 상반되어야지 좋은 프로젝트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이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각 프로젝트 관리자들끼리도 자주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총괄 관리자로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 총괄 관리자는 대체적으로 대표라든지 해당 부분의 이사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프로젝트 총괄 관리자가 되실 텐데요. 그렇다면은 프로젝트 총괄 관리자로서 어떻게 프로젝트 관리자라든지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는 팀원들을 잘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총괄 관리자들이 가장 유심해서 보여야 할 부분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프로젝트 범위에 대한 관리. 두 번째, 전체적인 일정에 대한 관리. 세 번째, 자원에 대한 관리. 네 번째, 의사소통에 대한 관리. 다섯 번째, 리스크에 대한 관리. 이 5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범위 관리입니다. 이 프로젝트 범위 관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자라든지 영상 제작팀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들이 있을 텐데요. 이 프로젝트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지 이 범위에 대해서 정하는 건데, 개발 쪽에서는 이런 거를 스토리보드라든지 기능 정의서 이런 걸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 프로젝트를 만들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촬영 스케줄이라든지 대본, 시나리오, 콘티 이런 것들이 또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정 관리인데요. 이 일정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서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관리를 각 부문별로 언제까지 이거를 완수할지 납기일에 대한 거를 각 부문별로 정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원 관리, 즉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위 프로젝트와 이 일정들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 내에서 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고요. 이 자원에서는 인적 자원도 들어가겠지만은 실제 현금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우리 회사 내에서 현물로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PC 이런 기자재적인 것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 3개가 잘 맞게 되면은 프로젝트가 전반적으로 잘 관리가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에 대한 관리인데,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를 하려면은 중간에 퇴사자라든지 이탈하시는 분들이나 낙오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없이 끈끈하게 각 팀별로 계시는 분들을 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의사소통에 대한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리스크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트업에서 앱을 만들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리스크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리스크 중에 하나가 규제라든지 경쟁사에서 먼저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다거나 우리도 몰랐던 특허 소송이 걸렸다거나 여러 가지의 일들이 다반사인데요. 이 리스크 관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프로젝트 총괄 관리자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 리스크 관리에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팀에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점, 이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개발자와 디자이너의 소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서로 개발자는 개발자를 이해하고 있고 디자이너는 디자이너를 이해하고 있고, 프로젝트 관리자가 개발이라든지 디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도를 가지고 계신 분께서 프로젝트 관리자일 경우에는 개발자와 디자이너, 개발팀과 디자인팀을 같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끌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스타트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개발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기획에 대한 지식, 디자인에 대한 지식이 떨어지시는 분들께서 대표를 처음에 맡고 처음 해보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이라든지 디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는 분께서 프로젝트 관리자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대표님들께서 이 프로젝트 관리자를 맡고 있는데 앱 개발이라든지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하드웨어 제작이라든지 이런 경험에 대해서 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경험을 해보셨다라면 좋겠지만은 당장 그럴 수 없는 분들은 주변에 계시는 멘토분들이나 이러한 경험들을 겪어봤던 대표님들께 말씀드려서 꼭 자문을 얻어가면서 우리 프로젝트가 현재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다음 스텝에는 어떤 게 되어 있고 이 팀을 내가 경험이 적더라도 어떻게든 이끌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함께 하고 있는 개발자라든지 디자이너, 기획자, 마케터 다양한 팀원들이 대표님이나 프로젝트 관리자를 믿고 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타트업에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이 3가지의 프로세스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이 3가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워터폴, 두 번째 애자일, 세 번째 린 스타트업, 이 3가지를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데,
위 세 가지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라든지 기초적인 정보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많이 썼던 그런 방식인데요.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워터폴 방식이라고 합니다. 워터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요구 분석, 설계, 디자인, 코딩, 개발 순으로 이렇게 폭포수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워터폴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고요.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기업이라든지 큰 조직에서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진행했을 때 하는 것으로 한 부서별로 이거에 대해서 개발이 완료가 됐을 때 그 다음 부서가 이어서 만들면서 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애자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워터폴 방식과는 좀 다르게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요구사항을 더하고 수정해서 점점 큰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라든지 요즘에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도 많이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애자일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은 처음부터 자동차를 만들고 싶었던 스타트업이 처음부터 자동차 완제품을 목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바퀴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엔진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뭐 핸들을 만들고 이렇게 각 부품별로 하나씩 만들면서 최종적으로는 완제품의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애자일 방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바퀴를 만들었을 때 바퀴를 팔 수 있고, 엔진을 만들었을 때도 엔진을 또 팔 수 있고, 그리고 핸들을 만들었을 때도 핸들을 팔 수 있듯이 각 부분별로 쪼개서 만들었던 완제품들이 상품화돼서 실제 판매까지도 이어지면서 한 단계별로 테스트를 하면서 결국에는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린 스타트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쉽게 간단하게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을 선보이고 난 다음에 고객들의 피드백이라든지 그 고객들로부터 나왔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점점 완제품에 가까운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 팀이 앞으로 만들 결과물이 무엇이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력, 비용, 기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는 협업 툴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협업 툴 또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프로젝트마다 어떤 협업 툴이 좋을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의 협업 툴에 대해서만 사진으로만 안내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알아야 되는 차트가 있는데요. 이 차트는 간트 차트라고 합니다. 간트 차트는 프로젝트 참여자들과 함께 일정을 수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 일정을 함께 확인하면서 관리하는 차트입니다. 간트 차트를 한눈에 보다 보면은 각 프로젝트 관리자별로 언제쯤에 업무가 겹치는지 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럴 때 프로젝트 총괄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관리자들이 언제쯤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사전에 인지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조정자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5강에서는 스타트업 팀과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6강에서는 스타트업 팀빌딩 이후 조직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